저희 시골은 충남에 있는 청양입니다. 척 들으면 청양고추가 유명할 것 같지만 고추보다 유명한 구기자가 있는 곳이죠. 시골이다 보니 정말 낡은 집들도 많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물도 덜어 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서 지나가다 보면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으스스한 건물도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적 마을 잔칫날 회관에서 어떤 할아버님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시골집에서 그리 멀지 않아 냇물이 흐르는 냇가 옆 그 자리 그곳에서 자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낡았는데 할아버님이 젊은 시절 그 건물은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관을 짜주신 분이 임시로 짠 관을 보관하는 건물이었다고 해요. 당시엔 아마도 새 건물이었을 겁니다. 한날은 젊은 시절의 할아버님과 친구분들이 달빛 밝은 날 수박밭 원두막에서 늦은 시간까지 거하게 술을 드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술도 다 떨어져 가겠다. 얘기거리 역시 독이 났겠다. 치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님 친구분께서 솔깃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마을 어른들께서 부정탈 수도 있으니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그 건물을 한번 들어갔다 와보자는 거였어요. 누군가 들어가서 정해준 시간을 버티고 나오면 다음에 실패한 사람들이 술값을 내자는 제안이었는데 술을 좋아하는 할아버님에겐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네 분이서 그 건물로 발걸음을 옮기셨고 근처에만 갔는데도 한기가 느껴져 으스스했다고 합니다. 가위바위보로 해서 할아버님의 친구분께서 들어가실 차례가 되었답니다. 들어가시길 꺼려하는 친구분의 등을 밀고 있던 찰나에 건물 안에서 슥슥 하는 뭐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네 분 모두 서로 눈빛으로 너도 혹시 들었냐고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다가 동시에 용기를 내어 건물의 창문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본 순간 흰색 소복을 입은 여자분이 관을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쓰다듬고 있더래요. 도저히 사람이 낼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기에 본능적으로 저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길로 혼비백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집으로 다른박질하여 들어와서 문을 잠궜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뛰쳐들어왔으면 옷도 찢어져 있고 여기저기 상처도 나 있고 땀에 절어 있었다고 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침 일찍 친구분들을 만나 어제의 일을 얘기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할아버님만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고 나머지 친구분들은 술을 마시고 곧장 집으로 갔다고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건물 앞까지 갔던 일부터 가위바위보를 했던 것, 서로 건물 안에서 들렸던 소리를 의식하고 눈빛을 주고받던 것까지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는 거죠. 오히려 친구분들은 할아버님이 술에 취해 잠들다 꿈을 꾼 거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셨답니다. 그날도 친구분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 그대로 날이 저물어 어서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가뜩이나 무서운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비까지 내려 더욱더 무서우셨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 세수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디선가 슥슥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이 되어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이내 궁금해져 이불만 살짝 들추어 빼꼼히 내다본 순간 어제 봤던 그 흰색 소복의 여자가 방 안에서 할아버님 방문을 미친 듯이 쓰다듬고 있더래요. 그대로 기절을 한 건지 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신 할아버님이 정신을 차렸을 때 어느 논밭 한가운데 서 계시더랍니다. 주인은 온통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하늘도 뽀얀 안개로 덮여 있어 앞이 잘 안 보이셨다고 합니다. 단지 발밑에 이미 베어놓은 벼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밭이었다고 생각하셨대요. 발길 가는 대로 걷다 보니 저 앞에 큰 덩치를 가진 사내가 우두커니 서 있더랍니다. 말씀하신 크기로 보아하니 지금은 최영만 씨 정도 되는 뭐 그 정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눈을 찌푸리며 조금 더 다가가자 그 사내가 알아차렸는지 뒤를 돌아보는데 머리엔 상투를 트고 풀에친 저고리에 팔짱을 낀 팔은 물론이고 몸이 털에 여기저기 나있고 길게 기른 눈썹이 눈매가 굉장히 무서웠더랍니다. 할아버님은 그대로 굳어있자 그 사내가 이내 이리 와보시오. 이렇게 말문을 열었답니다. 다가가기 망설여져 그냥 서 있는데 그 사내보다 몸집만 초등학생처럼 작았지. 비슷하게 생긴 사내들이 여기저기 나타나 낄낄 웃으면서 할아버님 주위를 빙빙 돌더랍니다. 그렇게 굳어버린 할아버님이 미동도 없이 서 있자 큼직한 사내가 다가와서는 뭐 벙어리요? 왜 미동이 없슈? 이렇게 말하더니 허리를 굽어 할아버님 앞으로 얼굴을 가까이 대며 여봐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할아버님은 여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겨우 말문을 열었는데 빙빙 돌던 작은 사내들이 자리에 앉아 어디긴 어디요? 우리 동네지. 이렇게 대신 대답하더랍니다. 큼직한 사내가 여기까지 어찌왔는지 몰라도 집에 들어앉은 잡것 때문에 당분간 고생하겠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할아버님은 대강 짐작은 했지만 이 양반이 말하는 우리 집의 잡것이 그 여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런 느낌보다 여긴 대체 어디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야? 이런 생각이 더 깊게 드셨대요. 무서움보다 호기심이 더 앞서셨던 겁니다. 그러다 이윽고 말문을 뗀 할아버님께서 여기는 대체 어디요? 지가 혹시 죽은 거요? 이렇게 묻자 큼직한 사내는 죽은 건 아니요. 여긴 원래 산 사람이면 안 되는 곳인데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거요? 이렇게 말하고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답니다. 할아버님 왠지 모르게 푸근하고 친근한 느낌, 그리고 자신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셔서 경계심을 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천천히 풀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때 큰 사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앉아있던 작은 사내가 재채기를 한번 했는데 날아갈 듯 옷이 휘날리고 태풍이 집을 삼키듯 등 뒤로 엄청 심한 바람이 휑 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윽고 재채기를 끝마친 작은 사내가 큰 사내를 바라보면서 딱 보니까 그년이 분명하구먼. 에휴, 찢어 죽일련. 이렇게 말하면서 욕지거리를 하더랍니다. 할아버님이 떨고 계시자
이내 큰 사내가 믿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도깨비요, 도깨비. 자네는 죽은 게 아니오. 어쩌다 여기로 왔는가? 아까부터 생각해봤는데 그 육실할 것이 눈앞에 선한 게 왜 일로 왔는가는 잘 모르겠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도깨비라는 얘기를 들으니 할아버님께서도 엄청나게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순간에 그년이 곧 가실 양반들 관에다 별 회개한 짓을 다여서 부종을 태운다니께. 편하게 갈 양반들도 그년 때문에 못 가고 여기저기 떠드는겨. 얼마나 불쌍한지. 이렇게 말을 하고 그와 동시에 어쨌든 그년이 뭔 바람이 불어 그쪽 양반한테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안에서 봤다는 것부터가 위험한 거구먼. 아마 목숨 부지하기 힘들 거요. 알겠어? 그러고 여기는 우리가 사는 곳이요. 산 사람이 못 들을 뿐이지 엄연히 여기는 우리 동네고. 그 짱 양반이 지금 꿈을 꾸는 것도 아니요. 그것만 알아. 이렇게 얘기를 마치고 뿌연 하늘만 바라보더랍니다. 단지 건물을 쳐다봤다고 해서 곧 죽을 사람들한테 저주를 퍼붓고 이 세계만 머물게 하는 그 여자 귀신이 무섭기도 했지만 여기가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그 경계라는 사실에 아리송하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아버님은 도깨비에게 부탁을 하기로 했대요. 쟤는 이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구만요. 지가 어떻게 여기서 나가야 되는지, 또 어찌하면 그 여자를 떼어낼 수 있는지 귀띔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슈? 진짜 부탁이에요. 제발요. 정말 간절하게 도깨비에게 얘기를 하자 큰 도깨비가 헛기침을 킁킁 하더니 마치 그 소리가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들려주며 우리가 배가 고파 그런디 그런 메밀목을 많이 쏘주면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정확히 5일 뒤에 큰 대접에다가 메밀묵을 가득 담아서 대문 앞에 놓아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한번 물어보더랍니다. 당연히 수긍한 할아버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안개 속에서 오직 도깨비 옷저고리만 붙잡고 천천히 따라오라는 도깨비를 따라 꽤 오랜 시간을 걷고 걸으셨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감도 오지 않았을 때 금태로 두른 커다란 문이 보이더랍니다. 그 큰 도깨비가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자 그 큰 대문이 열리면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한 빛이 비추더랍니다. 할아버님 말씀을 빌려 말하자면 따뜻한 비단옷 수십 개를 갑자기 겹쳐 입은 듯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님이 발로 이불을 박찼을 때 머리를 이불 끝까지 덮고 있었던 탓인지 온몸엔 땀범벅에 숨도 차고 어지러웠다고 합니다. 바로 실눈을 뜨고 방문을 바라봤을 때 아까 봤던 그 여자는 없었고요. 그곳에서 몇 시간 있었던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 시간은 겨우 15분 정도밖에 지나 있지 않았대요.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할아버님은 일단 메밀묵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 이후 할아버님은 5일 동안 매일 가위에 눌리시고 악몽을 꾸시고 밤마다 꿈에서나 현실에서나 이따금씩 그 여자를 봐야만 했답니다. 참 이상하다 싶은 게 그 여자는 말도 걸지 않았고 할아버님 머리맡에서 혹은 다리 밑에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할아버지에게 다가오더랍니다.
4일째 되는 날, 잠을 자고 있는데 한기가 너무 들고 느낌이 좋지 않아서 눈을 살며시 떴는데 그 여자가 할아버님 얼굴 앞에서 미친 듯한 속도를 내며 손으로 할아버지 얼굴을 쓰다듬고 있더랍니다. 이윽고 그 여자가 남자 여자의 목소리가 합쳐진 톤으로 곧 가자. 곧 가자. 곧 가자.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더랍니다. 번뜩 일어나 혼비백산에 밖으로 도망나온 할아버님은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그렇게 동네를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마지막 5일째 되는 날, 할아버님 모았던 돈을 탈탈 털어 메밀묵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서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대문 앞에 메밀묵을 놓아두었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이 대접이 아니라 대야에 담아뒀으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중얼거리고 방으로 돌아왔답니다. 문도 다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방 안에 얼마나 있었을까.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밖에서 친구분들이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반가운 마음에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아 방 안에서 왜 부르냐고 대답만 하고 있으려니까 친구분들이 지금 빨리 가야 한다고 자꾸만 재촉을 하더랍니다. 궁금한 나머지 창호지에 자그맣게 구멍을 내어 그렇게 밖을 바라다 보니 마당 담벼락 위에 검은색 물체 하나가 할아버님 친구 세 분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그렇게 앉아 있었더랍니다. 할아버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마터면 오줌을 지릴 뻔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치만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고 할아버지는 이성의 끈을 잡고 무슨 일이요? 이 시간에 나 못 나가. 몸이 안 좋아. 이렇게 말하시면서 계속 대답만 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 그럼 내가 직접 들어가서 끌고 나와야겠구먼.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무 놀란 할아버님은 지금 옷을 입고 있다고 그렇게 둘러대며 시간을 버셨대요. 일부러 바시락거리는 소리를 내자 더 이상 밖에서 인기척이 없다가 갑자기 인연이 여기가 어디라고 껴들어온겨? 사지를 찢어줄까? 당장 꺼지지 못해요? 대체 무슨 애꼬지라고 다니는겨? 죽은 사람이 할 짓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짓 있지. 왜 엄한 사람을 괴롭히는겨? 당장에 배가 고프니까 너라도 잡아먹어야 속이 시원하겠는디. 뭐 그리 해줘? 이렇게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곧바로 큰 바람이 몇 번 불고 방문이 덜컹덜컹 흔들리더니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깨르륵 들리고 덜컹덜컹 하더니 아주 잠깐이지만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잠잠해지더랍니다. 비명소리인지 바람이 문과 문 사이를 타고 들을 때 나는 바람소리인지 헷갈리신다고 하셨어요. 방 안에 할아버님 너무 놀래 그 자리에 서서 굳어 있었대요. 아가 뚫어놓은 창호지로 밖을 살짝 내다보았는데 마당에는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밖이 쥐죽은 듯 조용해지자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대로 메밀묵을 확인하러 나갔는데 메밀묵이 멀쩡하더랍니다. 손을 댄 흔적도 없었는데 다만 색이 좀 이상했대요. 대문 밖을 나가보니 어스름하게 비추는 달빛 아래 완도막 가는 방향으로 그때 보았던 그 큰 도깨비가 주위에 도깨비불 몇 개와 함께 동실동실 걸어가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도깨비도 그 귀신도
혹여나 꿈도 가위도 악몽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혹시라도 호기심이라도 그 건물에는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하신 듯 했어요. 얘기를 들은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스크림이 다 녹을 때까지 멍하니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정말 현실과 다른 경계가 있는지는 미스테리지만 도깨비가 마냥 무섭지만은 않다는 걸 저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